필연 한번 해보자. 고전소설이고 너희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거든, 고전소설을. 그런데 하다 보면 고전소설이 현대소설보다 사실 쉬워. 왜냐면 주제나 내용 같은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 고전소설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좀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 라는 거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 일단 뭐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야. 또 극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또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고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 뭐 있을까? 아는 사람. 뭐 우연성. 인과관계보다는 우연성. 그냥 우연히. 또 대부분의 고전소설 너희들 읽은 거 흥부전, 심청전, 뭐 춘향전. 다 뭐야? 해피엔딩이지, 그치? 행복한 결말. 뭐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더라. 그런 게 잘 나타나 있더라. 영웅서사 구조도 잠깐만 설명해 줄게. 되게 간단해. 너희들 영웅서사 구조, 고전소설에 뭐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현대 영화에서도 되게 많이 구현되어 있어, 사실은. 뭐냐면, 뭐 아이언맨 같은 거, 혹은 마블 영화들. 아이언맨 봤니? 아이언맨 원도 보고 뭐 하면, 거기서, 근데 뭐 생각해보면 다 비슷비슷할 거야. 저기 뭐야. 그러면 너희들 좋아하는 거. 그 겨울왕국? 겨울왕국 봤어? 엘사. 기억나지? 엘사. 그런 거야. 엘사. 굉장히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나지. 이 영웅서사 구조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야. 알겠지? 고귀한 혈통.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도 스타크 가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또 두 번째, 그러니까 현대 영화에서는 잘 이 부분은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 하나만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신이한 탄생. 막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든지, 실제로 나와 그런 얘기들이 막 알에서 태어난다든지, 혹은 막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주몽신화에 나와. 겨드랑이에서 알이 나오거든. 음. 세 번째, 그리고 위기가 있고 위기, 어렸을 때의 위기, 성장에서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극복을 할 때 주인공이 엄청 신이한 능력 혹은 대단한 능력, 비범한 능력이라고 하거든. 범자가 평범할 때 범자야. 비범, 평범하지 않다야. 비범한 능력. 엘사는 어떤 능력이 있어? 막 다 얼려버리잖아. 그걸 통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지. 또 두 번째 특징, 항상 조력자가 있어. 엘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울라프나 이런 애들이 있고 또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야. 위기에 처했을 때 아이언맨 그 토니 스타크의 엄청 천재적인 능력과 또 옆에 막 그 스위스 과학자 막 자기가 죽어가면서 막 도와주잖아 탈출을. 그런 것들이 있거든. 페퍼포츠도 도와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 다 비슷비슷해 아직까지도 내용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협을 달성하지. 그러니까 행복한 결말에 이르른다는 뜻이야. 위협 달성이. 이게 전형적이야. 엘사도 행복한 결말에 이르르잖아. 그치? 아이언맨도 I am 아이언맨 이러면서 끝나잖아. 위협을 달성해.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고 외워둬야 돼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와. 방금 했던 거 외워둬. 자, 제후국인 남만국이 명나라 변방을 침범하자. 여기가 시대적이고
공간적 배경이네. 어느 시대야? 명나라. 공간은 어디야? 중국. 천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경을 남만국의 안무사로 파견한다. 천자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 그래. 서경은 서천응의 아버지. 서경이 사신으로 떠난 후 남만국에 잡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 서천응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원수를 출정한다. 대원수는 군대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대원수라고 그래. 지금 합참의장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고전 소설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그런 거야. 고전 소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어떤 게 많이 헷갈리냐면 사람 이름이 굉장히 계속 헷갈려. 언제는 서천응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서원수라고 했다가 언제는 서공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서왕자라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읽는 게 매우 중요해. 그 다음에 인물 관계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고전 소설을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적으면서 할 거야. 알겠지? 꼭 서경의 아들이 누구라고? 서천응.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아버지를 구하고 국난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를 구하다. 효. 국난을 해결하다.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다. 충. 유교적이네. 충효. 유교에서 강조하는 거지. 이때 남만태자는 섬으로 유배된 서경을 극진히 대접한다. 그래서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남만국이라는 나라와 명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남만국이 서흥을 납치했는데 또 의외로 서흥은 납치당해서 되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 어느 날 태자가 근심하는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말했다. 그 사이에 부왕께서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군사들이 죽은 것이 이루 셀 수가 없나 하이다. 부왕은 어떤 왕이야? 남만의 왕. 태자는 이 남만국의 왕의 아들이지 지금. 명나라랑 싸웠다. 듣자니 명나라 잔수 가운데 대원수는 공의 아드님이라는 말이 있나이다. 부왕께서 이를 아시고 대인을 군중에 데려다 볼모로 삼아 아드님으로 하여금 귀순케 하고자 하나이다. 잠깐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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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뭐 상담 전화인지 뭔지 전화가 오는 것 같아. 어쨌든 계속하자. 정리했어. 명나라와 전쟁하셨는데 그러니까 대인을 군중의 볼모로 삼는다. 우리의 인질로 삼아가지고 너의 아들이 저쪽에 와서 우리나라 병사들을 자꾸 죽이니까 우리 쪽으로 귀순 데려오고자 한다. 그래서 소자에게 이 소자는 본인을 겸손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하지. 여기서 대인이 누구야? 서경. 아드님은 적으면서 해. 알겠지? 아무리 부왕의 명이라도 부왕은 남만의 왕이야 지금. 소자가 이를 참아 행하지 못하오르려다. 소자가 신복으로 하여금, 신복이라고 하면 나한테 제일 가까운 부하를 신복이라고 그래. 제일 믿을 만한 부하를 신복이라고 그래. 몰랐으면 다 적어놔. 하여금 천리마 두 피를 준비하게 하였으니 하루에 천리를 간다는 명마야. 천리마는 산골짜기의 좁은 길로 남모르게 명나라 진영으로 가옵소서. 탈출시켜 주려고 그래. 그치? 태자가
누구를 도와줘? 서경을 도와주고 있어. 그 후에 부왕이 목숨을 구하여 만국이 아주 망하게 하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줘. 우리나라 어차피 망할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봐줘야 돼. 내가 너 봐줬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봐줘. 뭐 이런 식이 알겠지? 내 어찌 그대의 인정 어린 마음을 잊으랴 서리적인 표현이지 잊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그러고는 작보를 하였다. 군바로 찰리바를 타고 종자와 함께 종자는 저기 종 하인 함께 명나라 진영을 향하였다. 이때 서원수 누구야? 서천응 적으면서 하기로 했어. 기렵을 놓아보낸 뒤 또 싸우려 나아가 적장 수십 명을 죽이고 승승장구하여 잃었던 고을들을 회복하고 남만국의 수만 병사들을 죽이니 영웅적 활약을 하고 있지. 위험이 만국에서 크게 떨쳤다. 만국은 남만국, 남쪽에 있는 만국, 남만국이야. 알겠지? 왜 만국이니? 오랑캐 나라를 만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오랑캐 나라. 만왕은 군영에 문을 닫고 서안무사 잡아오기를 기다렸다.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돋았지만 서안무사가 누구야? 서천은 아니지. 서경. 왜? 이 사람은 아까 계획이 뭐였어? 서천응의 아빠를 잡아와가지고 볼모로 삼아서 서원수를 협박해가지고 데려오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서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 아들이 서경을 놔줬지. 아들이 데려오고 있던 거예요. 그치? 아들한테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렸었잖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줄게. 자, 내용 정리해 줄게. 남만의 왕 아들이 누구야? 네, 태자라고 불리지, 그치? 태자라고 나오고 여기에 포로로 누가 있어? 서경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서천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 여기는 명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남만왕은 요거 오랑캐 나라야, 알겠지? 여기랑 누구랑 싸우고 있어? 결국은 명나라랑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남만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어? 태자한테. 야, 서경 좀 나한테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서경을 볼모로 해서 서경을 인질로 해가지고 서천응한테 말할 거야. 야, 너희 아버지 우리 진영에 있으니까 우리로 오지 않으면 니네 아빠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서천응이 효 때문에 당연히 갈 거 아니야. 그치? 항복. 그런데 태자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니까 서경을 어떻게 했어? 풀어줬어. 그러니까 얘는 뭐 하고 있어? 얘가 데려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니? 서안무사를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서원수가 여러 날 싸움을 돋았어. 야 싸우자 했는데 만왕은 싸울 이유가 없지. 저기 얘 아빠만 여기 오면 포로만 오면 잡아놨던 포로만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서원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서천응도 싸우질 않으니까. 승전한 표문을 천자에게 보낸 뒤 여러 장수들과 묘책을 의논하고 있었다. 일단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황제한테 보고는 했어. 사기꾼 아니야 이 정도면? 갑자기 비밀스레 한 병사가 들어와서 말했다. 군영 박관문 밖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만국 사람 한 명. 이거 누구랑 누군 것 같아? 서경이랑 아까 그 종자, 그치? 이렇게 둘이 이렇게 보냈다고 했잖아. 하인 한 명이랑. 서찰 한 통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니 밭이 옵니다. 서원수가 그 서찰을 떼어보니 서찰은 이래.
그러니까 이게 초반 내용만 딱 이해하면 되게 쉬워 생각보다 이제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명으로 10여 년 동안 만국에서 치욕을 감내하던 안무사 누구다? 서경이다. 여기서도 누구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 서안무사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 안무사가 누구야? 서경이야.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도 이 서천응의 아버지지. 예. 여기까지 이해됐니? 목숨을 보존하여 달아나 왔나니 오신 대원수는 누신지 몰라도 바삐 만나보기를 바라오. 서원수가 서차를 다 읽고 나서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하였지만 바삐 군영의 문 밖까지 나아가 맞으니 서한무사의 머리가 백발이었고 모습이 수척하여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네. 딱 보니까 우리 아빠야. 서원수가 부친을 한번 부르고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있지. 직접 서술하고 있어. 서안무사가 서원수를 보니 사신으로 떠날 때, 그러니까 원래는 서안무사가 사신 외교관으로 갔는데 잡혀서 못 온 거잖아. 그때 서천응의 나이가 6살이었대. 너무 오래전에 헤어졌어. 지금은 어머니는 대장이니 어찌 알아보리요. 서리적인 표현이야.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 갑자기? 서술자가 얘기해주고 있네. 이런 걸 우리가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편집자적 논평이야. 서술자 개입 중에. 서한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따라 역시 통곡하였다. 자, 서술자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고전소설에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잘 알아둬야 돼. 이거 되게 자주 나와. 뭐냐면 서술자는 뭐만 평가해야 되면 되게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만 해야 돼. 이거는 이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작품 밖에서 서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야기 전개만 진행만 시키는 애야. 서술자는 글만. 그러니까 내 의견이 들어가면 안 돼. 알겠지? 그냥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서안무사는 서원수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미안해. 6살 어린 아이였어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야 돼. 그냥 서술을 개입 없이 하려면 알겠지? 그런데 이거 뭐라고 하고 있어? 어찌 알아보리요? 마치 우리한테 말을 거는 것처럼 알아보지 못했을 거야. 갑자기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런 서술자 개입이야. 나중에 더 자세히 해줄 거야. 알겠지? 고전소설 할 때. 그리고 서원수를 안아보니 호흡이 멎었는지라 크게 놀라서 주물렀다. 서로를 알아봤어. 이윽고 서원수가 눈을 뜨니 서한무사가 어루만져 위로하면서 말했어. 살아서 서로 만났으니 기쁘기 그지없다지만 이롭지 못한 시름과 슬픔을 드러내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이 또한 위로하며 축하하는 소리가 떠들썩했어. 왜? 둘이 만났으니까. 부자가 만났으니까. 서원수가 조용히 부친을 모시고서 그간의 고난과 재앙을 슬퍼하며 근심스럽게 말했다. 이때 남만의 태자가 서한무사를 보낸 뒤 곡승상과 의난하였다. 장면이 전환되고 있지. 카메라가 딱 다른 데로 간 거야. 이제 다시 어디로 가서 남만국으로 갔어. 그 놓아준 사람. 그럼 곡승상은 거기 이제 부하 중에 한 명이 알겠지. 아무리 때라도 아군이 반드시 패할 것이요. 여기서 아군이라는 건 남만국을 얘기하겠지. 아마도 우리나라가 패할 것 같아. 서원수는 자영수로서 지략이 손모 오기와 제갈량의 버금가오.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지략이 좋았던 중국의 장수들 계략을 했었던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병졸로서 직유법이고, 그러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하지 이거를. 대왕께서 만일 봉변을 당하실지라도 서한무사는 인자하고 후닥하는 어른이야. 그러니까 서한무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거야. 서원수는 충성하고 효성스러운 군자니 필시 구하여 줄 것이오. 경과 함께 나아가 부왕께 귀순하도록 간하여 보사이다. 부왕은 남만의 왕이지. 그러니까 우리 항복하자라고 얘기해 볼 거래. 여기까지 이해됐니? 우리 그냥 항복하자.
명나라의 군영을 향해 떠났는데 도중에 패장군을 만나 만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 중략 부분에서 뭐 했어? 만왕은 사로잡혔어. 이해됐니? 응. 태자가 목 놓아 슬프게 울며 말했다. 부왕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더니 이 봉변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국군이 불행함이로다. 급히 길을 재촉해 명나라 군영에 다다르자 태자가 의도탄 쪽을 벗고 등에 형작을 진 채로 손가락을 깨물어 항복 문서를 쓰면서 통곡했어. 이제 우리나라 항복할게요. 이렇게. 명나라의 선봉군대가 태자를 잡아 중군에 아뢰니 명나라 군대에 중군이라고 하면 지휘소 정도로 생각하면 돼. 서원수가 명을 내려 태자를 진중해 드리라 라고 하였다. 태자가 코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어가 항복 문서를 올렸다. 서원수가 항복 문서를 받고는 태자가 붙인 서한무사를 후하게 대접한 은혜를 생각하니 어찌 감격하지 않으리로. 또 뭐가 있어? 서술자? 개입이 있지? 이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 있잖아. 감격했다라고 해야 돼. 서술자 개입이 없으면. 알겠지? 응. 그러니까 태자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나 놓아줬었잖아. 그래 네가 나 놓아줬었지. 군사에게 명하여 큰 칼과 옥새를 빼앗고 장막 안으로 불러올리니 태자가 두 번 절하며 말했다. 부왕의 죄는 면치 못하려니나 부왕의 본심이 아니라, 부왕은 자기 아버지, 남만의 왕, 우리 아빠 본심으로 쳐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좀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아빠를 감싸주고 있어. 원수 누구야? 천응. 다시 살려주는 은혜를 내리고자 천자께 아뢰어 부왕의 목숨을 살려주시면 덕을 잊지 않으리다. 이거를 우리가 백골난망이라고 하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사자성어로 백골난망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면 눈물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서원수가 태자를 보니 언사가 부드럽고 온화한 데다가 기상이 활달하여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태자도 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그치? 어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천승의 국왕다움이 외모에 나타난지라 아니한 듯이 말했다. 만왕, 너네 아빠의 죄는 천벌을 면하기 어려워. 너 잘못했잖아. 내가 또한 남만의 씨 하나라도 남기지 않아 후세의 사람들 근심이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너를 보니까 좀 그래, 좀 봐줄게. 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것이며 가친께서 10여 년 동안 그대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요 서경 가친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가친이라고 그래. 우리 아빠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만왕의 목숨을 내가 구해줄게. 그리고 즉시 군대를 돌이킬 것이니 그대는 어진 사람을 얻어 남만의 백성을 살피고 어루만져 네가 이제 왕해. 남만의 왕하렴. 이렇게 하고 있어. 어진 성품을 나타내고 있지. 누가 어지러? 서천응이 어질지. 여기까지 됐니? 태자가 고마워했고 내가 서안무사가 오늘날 제일로 알았더니 그 아들은 더 대단하구나. 서안무사, 서경이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서천응이 더 최고래. 서원수가 표문을 올렸으니 왕한테 올리는 거, 이렇게 됐어요. 보고서 올린 거야. 만왕을 사로잡고 남만의 태자가 기순해 왔는데 이래해서 왕이 될 만하나 만왕은 용렬한 데다 어리석어 비록 죄를 용서할지언정 다시 나란 일을 맡게 할 수 없으리니 태자를 봉하여 대대로 천자의 은혜를 감사하도록 하게 하자라고 아랜 것으로 황제명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빠는 왕 못하게 하고 내가 그 아들이 왕하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표문을 올렸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